자,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해피닉스입니다. 자, 일단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로 지금 우리가 300만 원을 보고 나서 오늘 조정이 200만 원 초반대까지 왔어요. 특히 넥장이 마무리되면서 200만 원 선도 이렇게 깨진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조정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죠. 그나마 우리 하이닉스가 다행인 점은 여기에 있는 이 고점을 만든 저점이 아직 깨지지 않고 60일선도 아직 지켜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 가장 가까이 삼성전자만 봐도 60일선과 가장 가까운 저점을 둘 다 이탈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약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점과 60일선이 겹쳐 있는 대략적으로 190만 원 선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여기에서 지지가 발생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상승 추세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남아있다. 차트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하락폭이 사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불안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이 하락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AI 거품론이다,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고점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주가가 이러한 고점을 형성한 뒤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는 어떠한 이야기를 다 가져다 붙여도 사실 꽤나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가 이런 상황에는 없었고 이런 상황에는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때그때마다 들리는 이야기들이 다 있었고 사이클에 대한 위기론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여기 고점 구간에서 처음으로 ETF 상품이 출시가 됐죠, 우리 하이닉스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러한 변동폭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러한 상승폭을 그냥 지금 반납하고 있는 수준 정도다. 물론 그 전까지 보여져 왔던 그런 주가 움직임들과는 지금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환경적으로 ETF가 출시된 이후로는 이때 구간이랑 지금 현재 구간이랑 굉장히 다른 환경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적응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상패를 해야 된다, 어쩐다,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다 박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이 뭔가 정책적으로 정확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은 여기 190만 원 선의 이탈 여부를 좀 관찰하시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만 잘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충분히 크게 발생하는 변동폭으로 인해 좀 단기 수익이라도 짧게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또 노려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 뭔가 AI나 반도체에 대해서 회의론이 돌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런 수급적인 이슈들과 같이 겹치면서 낙폭이 굉장히 큰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내려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차트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뭔가 지지할 만한 이런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우리 주주님들이 이 점을 좀 유념하시면서 지금부터 하이닉스를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사실 이 위쪽에서 물려있는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려있는 포지션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고, 여기에서 신규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만 포지션을 새로 오픈하는 거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지, 기존의 포지션을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세가 조금은 진정되면서 보합권을 보여줄 때까지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거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뭔가 이제껏 시장에 없었던 형태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로 시장이 완전히 미쳐버렸죠. 오늘 먼저 코스피가 먼저 하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 이후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따라서 매도 사이드카가 이렇게 걸리게 됐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상황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이너스 5% 이상씩 빠지고 있으면은 사실 이게 전쟁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다른 아시아 시장들도 다 동시에 그 정도로 하락을 했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 증시만, 한국 증시만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내부적인 이유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시장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5월 말에 이 지점이죠. 이때 이제 삼전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이제 단일 종목으로 출시가 됐는데, 보통 시장에서 ETF 상품이 게다가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되면 보통 고점 신호로 많이 판단됐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선 과거에 테슬라도 그랬고 우리 증시로 좀 비교하자면 2차 전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ETF 상품이 출시가 되면 이때 이제 유동성들이 좀 많이 쏠리면서 특히 개인들의 자금,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고점 신호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환호를 주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빼버리는,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좀 유발을 하는 거죠. 강대 청산을 유발하면서 유동성을 쫙 흡수한 뒤에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이렇게 쭉 올려버리는 형태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신용이 붙고 미소가 붙고 레버리지가 붙으면은 반대층 유동성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저점 구간들을 깬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절 물량들로 인해서 상단에서 숏친 사람들의 포지션이 이 손절 물량과 좀 교환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그럼 숏 포지션은 익절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레버리지가 붙는 것도 문제인데 인버스 상품이 같이 출시된 것도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적당히 안 끝나죠. 이런 최고점에서 잡기란 사실 힘들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숏 포지션이 쌓였을 텐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서 손바뀜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야 이러한 하락 가속화가 조금은 멈출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7400선을 지금 종가로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봉에서, 그러니까 조금 사태가 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차트상으로 추세를 이렇게 돌릴 만한 신호들을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제 지금 하락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7400선을 또 종가로 깨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추세를 그었을 때 이게 다시 올라와서 여기에서 추세 리테스트를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좀 더 우선적으로 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단발적으로 다시 상승이 이렇게 나왔을 때 현재 고점이 9300선을 돌파하기는 사실상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오면서 힘을 다시 모은 다음에 이렇게 상방으로 갈 확률이 이제 더 높아졌지, 이거를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 단방에 이렇게 뚫어버리는,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렇게 고점을 계속 경신했던 이러한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환경에 놓였습니다. 결국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깨버리는 하락세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성급하게 대응을 바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 하락세를 멈춰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연기금들만 멈출 수 있거든요. 개인들은 아무리 매수를 해도 이 하락세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추세가 돌릴 만한, 좀 진정될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눈으로 확인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많이 진행을 하셨을 텐데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탈출을 해보겠다고 아니면 저가 매수를 시도해 보시겠다고 추가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이게 지금 이제 바닥이 어딘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매수세로 며칠 동안 좀 돌아서서 최소 3거래일, 4거래일 정도는 이렇게 순매수로 좀 방향을 틀어줘야 어느 하나가 아니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연기금이든 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그래야지만이 시장에 조금 진정되는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반대 매매를 유발하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단적으로 더 길게 빠질 수도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 저점을 못 잡았다라고 해도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도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눌립니다. 다시 눌렸을 때 이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돌리는 것을 확인한 뒤에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지금 좀 안전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하락을 온몸으로 다 맞아버리면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신중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이든 개별 종목이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은 거는 사실이고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코스피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이,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1%가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하락폭이면 사실 지금 하락장에나 나올 만한 그러한 낙폭인데,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위기 상황은 절대 아니잖아요. 아무런 위기도 없는데 이게 뭔가 금융위기급이나 국가 재난급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있으니까 특히나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이신 건 사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되는 거는 욕심부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평단 관리하겠다고 욕심부려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다가는 이거가 잘 되면 뭐 당연히 좋죠.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튕겨 올라오면 당연히 좋은 상황인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결국에는 ETF 때문에 수급이 꼬이면서 발생하는 하락을 이유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증시에서 있었던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문가들도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도 이러한 환경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일 종목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변동폭이나 이렇게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가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떠한 형태로 진정이 될지 이거는 전문가들도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나 기술적으로 지표들을 봤을 때 이게 저점은 맞아요. 거의 금융위기급이고 이 상황들이 지나가면은 주가가 반등을 꽤나 강하게 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는 결국엔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이었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여기인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만들어질 걸 고려해서 여기서 샀다라고 치면은 이거를 견디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항상 정확하게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 이런 데서 사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좀 답답하고 고민이 많이 되시는 이러한 상황이시겠지만 최대한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영웅적인 평단을 가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 평단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칼같이 손절할 수 있지 않는 이상 한 번 틀리면 끝입니다. 기회가 날아가고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나중에 내 상황이 좋지 않아졌을 때는 내가 원치 않는 타이밍에 원치 않는 금액대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루 이틀 투자를 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탈 수 있는 기회는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그 시기가 왔을 때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해피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브리핑을 좀 남겨드린 부분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이렇게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굉장히 우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오늘 제가 드리는 브리핑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시거나 투자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직접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항상 가지고 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장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주님들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하락세가 뭔가 사이클이 종료되고 상승장이 종료됐다 이러한 시그널로 아직은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기회만 잘 포착하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은 긴 텀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인내의 순간이 나중에 그 결과를 위한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으려면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참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주주님들 감정 조절 잘 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장세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 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멘탈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차트적으로나 매크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항상 영상 올려드리는 거 모니터링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시장 상황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닉스였습니다.